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비정형 유관 증식증이 일반적으로 모식도를 통해서 보시면 소엽은 일반적으로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은 찌그러져서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보통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병이 생긴다면 초음파로는 까맣게 크게 이제 보일 거고 엑스레이로는 하얗게 보여지게 돼요. 우유 나오는 길이 주가지에서 격가지로 넓어지면서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관들로 나뉘는데 거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내강, 길의 안에 있는 면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있어요. 원래는 하나의 층으로 세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증식이라는 게 일어나서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우유 나오는 길에 세포가 뚱뚱해지기 시작하고 뚱뚱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도의 유관 증식증, 중등도 유관 증식증, 고도의 유관 증식증은 가임기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유방에 우유를 준비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증식이 일어났다가 또 멈췄다가 할 수 있는 충분히 정상적인 변화인데, 그렇게 되다가 비정형 유관 증식증까지 되면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고 안에 있는 면이 줄어들게 돼요. 초음파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유 나오는 길이 넓어져서 초음파에서 까맣게 부풀어 있는 관들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세포 증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영기암이라고 하는 제자리 암종, 즉 유관 상피내암, 혹은 소엽에 생긴다면 제자리 암종 중에 소엽에 생긴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영기암이 생기게 되고, 영기암에서 침윤성 암이라고 얘기하는 1기, 2기, 3기, 4기 유방암으로 진행되려면 영기암의 기준으로 세포의 기저막이 뚫려요. 그러면 기저막이 뚫린 데서부터 어디든 인접장기로 퍼져서 관 위에 있는 부위들을 종양으로 먹어서 커지기 시작하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유방을 눕혔다가 미끄럽게 해서 손으로 잡으면 볼록하게 우유 나오는 길에 언덕이 지게 돼요. 그래서 몽우리를 만져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침윤성 암이 진행되고 나면 우유 나오는 길이 두꺼워지는 턱으로 끝나지 않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덩어리가 만져지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침윤성 유관암, 침윤성 소엽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 유관 증식증, 비정형 소엽 증식증은 양성과 영기암의 징검다리 가운데 부분, 중재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유관이 증식했는데 비정형까지 갔냐, 증식한 세포의 양을 보니 제자리암까지 간 것 같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워요. 물론 영기 상피내암이냐 아니면 1기의 침윤성 암이냐를 구분하는 데는 기저막이 뚫려 있다는 이 분명한 사건 때문에 진단했을 때 저 진단이 바뀌었어요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변화, 유관 증식증이 있으면 양성이긴 하지만 비정형 증식증까지 안 가면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면서 비정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비정형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양성과 악성 사이에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진단서를 받고 조직검사상 뭐가 나왔어요 하고 듣는 사람은 이제 저 같은 조직검사한 의사로부터 듣겠지만, 실제로 조직검사한 선생님들이 진단의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보통 세포들을 보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병리과 선생님들이에요. 병리과 선생님들이 세포를 보고 세포가 기저막을 뚫었는지를 보고 세포가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유관 증식까지 간 거다, 이거 경도다, 중등도의 유관 증식증이다, 아니다 이거는 고등도의 유관 증식증이다, 아니다 이건 비정형 유관 증식증까지 간 거다 라는 디스커션을 이루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병리과 선생님들인데, 병리과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바로 비정형 유관 증식증과 영기암 사이의 진단의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이냐, 조직검사한 부분이냐, 보는 포인트 부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현미경적 소견이 각각 전문가의 의견이 틀려질 수가 있어서, 보통 비정형 유관 증식증, 비정형 소엽 증식증이 조직검사상 나오면 큰 병원의 자문 판독을 받기도 하고, 한 명의 의사가, 병리과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저쪽에 있는 10명의 의사는 디스커션에서 의견이 분분해져서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는 연기암, 즉 제자리암종의 유관암이든 소엽암이든 진단은 연기암으로 된 것 같은데 수술을 하더니 저 일기유방암이래요. 혹은 진단할 때는 선생님이 저한테 1기를 갔다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2기래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의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이냐면 조직검사한 부위에서는 기저막을 뚫은 세포가 없기 때문에 기저막을 뚫은 상태가 아니라서 연기로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데서 통째로 보니 어떤 부분에서 기저막을 빠져나간 덩어리의 최종적인 암의 크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진단했을 때 조직검사는 상피내암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수술해서 덩어리를 많이 보고 나니 침윤성 암이 이 정도 크기여서 실제로는 당신은 연기가 아니라 1기입니다 라고 변하게 돼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진단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단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그분의 진단이 되게 되는 거죠.